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에 나온 현대소설 이태준의 촌뜨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작품 나올 때. 촌뜨기라는 의미,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예, 이 촌뜨기라는 건 뭡니까? 시골이라든가 이런 산골 마을에 사는 인물, 그쵸? 여기서 이제 장군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예, 시골, 산자락에 사는 한 인물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한번 떠올리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본다면 촌뜨기의 의미는 결국 이런 겁니다. 이게 과도기적인 사회를 맞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참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의미로 촌뜨기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실패한 인생이네요. 실패한 인생. 그쵸? 예. 자, 한번 핵심 정리 한번 보실까요? 핵심 정리에 가시면 주제는 일제 수탈,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의 수탈과 또 문명,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발전에 쫓겨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이런 농민, 순박한 농민의 아픔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부, 이 주인공의 부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모의고사에 전체적인 거에서는 부부의 애틋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 배경은 30년대 일제 강점기고요. 안악골이라는 마을이 나오고요. 화전민 마을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이제 현실 고발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갈래는 이제 단편 소설이고요. 농민 소설입니다. 농민. 아셨죠? 시점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 그래서 서술자가 주로 누구다? 장군이가 겪은 일을 서술하게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서술상 특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을 일구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산골 주민 장군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장군이의 사례를 보면서 당시의 어떤 산골 농민의 모습의 어떤 비애를 잘 그려 나가는 겁니다. 또 그가 이제 이 장군이가 살림을 지키고자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합니다.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 과정의 모습을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또 근대 초기의 과도기적 사회 모습 잘 드러나고요. 사회가 변화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겪는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 예. 그래서 장군이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다? 촌뜨기 역시 이러한 인물의 처지를 잘 비유한 그러한 제목이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굉장히 자세히 했기 때문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또 등장인물 또 관련된 사건의 추이라는 거는요. 시간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대체적으로 서술자가. 그래서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아셨죠? 예. 특히 장군이가 경찰서에 잡혀간 사건이라든가 또 방앗간을 차리려다가 결국 실패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 등이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서술자가 요약해서 서술해 줍니다. 아셨죠? 예, 이런 특징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신 학생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물론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강원도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박한 농민의 모습이 잘 연결돼서 잘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아셨죠? 예. 또 사투리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 했죠? 예, 작품의 어떤 사실성 또는 현장감 이런 효과를 좀 줍니다. 아셨죠? 예. 자, 등장인물은 이제 장군이 위주로 나오는데요. 이 장군이는 안악골에 사는 화전 마을의 젊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불끈 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아내는 우리 모의고사에는 안 나왔지만 전체 소설 중에 아내가 나옵니다. 장군이 아내.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장군이 아내고요.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굉장히 순종형의 여인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그의 결심이라. 여기서 그라는 거는 이제 3인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장군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떠엎는다는 얘기는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끈하는 성격이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인물의 특성,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제시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살림이라야 가진 논밭밖에 없다. 논밭, 그렇죠? 이거 논밭이 있는 게 아니라 없네요, 그렇죠? 논밭이 있으면 부자죠. 논밭이 없네요. 그리고 몇 대인진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첫 동네라는 안악골.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이 나왔죠? 예, 안악골. 예, 여기가 이제 전체 배경입니다. 사는 화전민 마을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전민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화전이나 하고 파먹고 수치나 구워 먹고 덫과 함정을 놓아, 그렇죠. 산짐승이나 잡아먹던 구차한이라는 얘기는요. 그 앞에 내용을 전체 한 방에 요약할 수 있잖아요. 구차한 살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몹시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의 생활 형편을 지금 뭐한다? 요약 제시한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러한 특징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과연 그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지 아셨죠? 그래서 과연 뭘 보여주는 건지. 여기서는 뭘 보여줘요? 그 인물, 그라는 인물, 물론 여기서는 장군입니다만 그 인물이 살아가는 살림살이, 이 경제적 형편이 몹시 뭐하다? 굉장히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자는 뭐한다? 요약해서 독자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대까지는 그렇죠. 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거는 이래도 이렇게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논밭이 없어도 한때는 어떻다? 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생계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에게 빌억질, 구걸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굶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것이 그렇죠? 언제 누구라 임자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둘레가 100리도 더 될 큰 산을, 그죠? 이 큰 산이라는 거는 이 농민, 화전민의 생활 터전 아닙니까? 그죠? 화전민들이 살아가야 될 그 생활 터전입니다.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정회사라는 이런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뭐니까 큰 산을 샀대요. 그리고 나서 부대라는 건 우리 화전하고 같은 말입니다. 화전. 아셨죠? 화전이나 부대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전, 부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산간지대에서 뭐 합니까? 풀과 나무를 불태웁니다. 아셨어요? 농지가 없기 때문에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 살라버리고 그 자리가 나오겠죠. 그 자리에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짓는 밭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임자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겁니다. 아셨죠? 수출도 허가 없이 굽지도 못해요. 그죠? 수술 구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뭐 한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경찰에서는 어때요? 멧돼지나 함정, 여우덧 이거 또 창이라는 거는 이제 짐승을 잡는 틀입니다. 옥루는 올무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올가미거든, 올가미. 이런 거 허가 없이는 못한다. 금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합니다? 모든 걸 지금 못하게 금했어요. 그러니까 화전도 못하게 한다. 숯도 굽지 못하게 한다. 함정이나 덫도 못하게 한다. 올무도 안 된다. 창에도 안 된다. 허가 없이는, 그죠? 예, 말이 허가지 거의 불법으로 모든 걸 막아놓은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가 형편이 어려워진 이유, 그러니까 최소한 굶지는 않았다라는 말. 그렇지만 지금은 굶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지금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아셨죠? 졸지에 결국 이 삼정회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생활이 어떻다? 급격히 이제 굶을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생활의 변화, 즉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다 이 뜻이겠죠. 네. 요즘 와서 안악골 동네는 산지기와 관청에서 그렇죠?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자면 이게 통제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그걸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봄, 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먹어야 되고, 가을에는 머루다리나 해야 되고, 도토리나 주워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 겨울잠에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상책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등장인물의 처지를 서술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냉소라는 거는 굉장히 비웃는다. 쓴웃음이죠. 쓴웃음. 차가운 웃음.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인물이. 바로 일제의 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일제가. 아셨어요? 예. 30년대, 20년대가 가장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셨죠? 예. 1930년대입니다. 배경이. 그러나 큰 산 속 안압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장군이네부터, 장군 이름 나왔네요. 그죠? 그가 장군 이름 나왔어요.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 할 수 없고, 그렇죠? 이제 풀만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머루다래, 뭐 산나물 이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비나 살무사처럼 삼동 한철을 자고만 배길 수도 없다. 이게 뭡니까? 여기 나왔던 동면 있죠, 동면. 요 말의 의미입니다. 동면.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산나물에 뜯어먹는 게 바로 초식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게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걸 한자로 뭐라 해요? 삼순구식 호구지책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가난한 상황. 아셨죠? 예. 배길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악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관청의 눈이 동뜬은 평소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엄밀하게 따지려면 늘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누가? 안악골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의 그 형국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순박한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화전을 일군다던가 수술 굽는다던가 사냥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화전민들의 전형적인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삶의 터전에서 산에서 삶의 터전에서 생계 유지를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뭐다?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그런 일로 전락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안압골에서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 그죠? 관청이 금지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파놓은 것이 이 장군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렇죠. 이 장군인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안압골 사람 전체예요. 아셨죠?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순사부장, 이 순사부장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요. 경찰관 계급입니다. 경찰관 계급의 하나인데 순사 바로 위에 직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일제라는 거예요. 일제. 아셨죠? 일제 경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제의 수탈하고도 연결이 되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요 순사부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순사부장이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하필 여러 함정 중에서 장군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났죠. 그렇죠? 예, 함정 파는 것도 불법인데 하필 경찰관이 거기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 우리의 주인공 누구? 장군이의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예, 위기가 왔겠죠. 이 장군이에게. 그래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쩔름거리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어때요? 경찰서로 이제 끌려간 거죠. 구속되겠죠. 그래서 노루 함정을 파다가 결국 발각돼서 경찰서에 한 20일 끌려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예, 그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경찰서에 들어와서 처음 귀때기, 그렇죠? 귀때기 깨나 맞았고 다음 날로부터는 자기 집, 장군의 집 관설불, 관설불이라는 것은요 소나무에서 막 불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사발이라는 것은 막사발입니다. 막사발.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사발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화전민의 전형적인 가난한 생활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비교해서 거기에서 견준다면 이 오히려 경찰서가 어떻다? 너무나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등 밑에서. 그죠? 이거부터. 그리고 알루미늄 벤또, 도시락이에요. 쌀밥.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서에 있는 그 20일간의 생활이 훨씬 더 어떻다? 맞죠? 집으로 나오는 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있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구속돼서 생활했던 것이 훨씬 호화스러운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이
상황을 요약적으로 또 제시했네요. 서술자가. 아셨죠? 예, 이런 거 서술자의 요약 제시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 요약 제시는 직접 제시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생활 형편의 대비. 그러니까 장군인의 집과 경찰서의 그 생활이 대비가 된다는 거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이제 중간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간 내용, 중간에 이제 잘린 내용인데 이제 요약을 해준 겁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귀가하죠. 그래서 장군인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지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활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마음이. 자, 이 그림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물레 방아할 때 방아입니다. 방아. 아셨죠? 예. 자, 설명하면서 이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내가 붙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철쭉을 넘어서 안악골로 올라가는 길섭에 들면 대담한 방앗간이 하나 있었다. 대담 않았다는 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요.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 방앗간이 있었다. 그 방앗간의 이 방아의 모습입니다. 물방아. 아셨죠? 예. 돌각담. 돌각담은 이제 돌담입니다. 돌담. 돌담의 사투리예요. 아셨죠? 예. 돌담으로 담만 둘러쌌고 확이라는 거는요. 이 방앗공이 찍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을 우묵하게 판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묵한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돌절구 모양이. 아셨죠? 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풍채라는 건요. 이 곡물에 섞인 이 먼지나 쭉정이를 날리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먼지 등을 털어내는 거죠. 아셨죠? 그러나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이라는 것도 보둑입니다. 보를 둘러싸은 둑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다 째어 놓았고, 그렇죠?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해놨죠. 제법 주머니 방아가 이제 그래도 쓸모 있는 방아인데 그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대박질하듯 하는 통방아채, 그렇죠? 이것보다는 못하지만 통방아채 하나만은 확만 파놓으면 물을 대어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었다. 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일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앗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장군이는 가을에 들어 이곳으로 쌀 때나 얻어먹어 볼까 하고 여름 내 보통을 낸다. 돌각담을 쌓는다. 돌담을 쌓죠. 빛을 40냥, 40냥 가까이 냈다. 근데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지고 방아채라는 건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방아채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요 방아채 아셨죠? 예, 요 부분이 이제 방아채입니다. 예, 요 부분이요, 긴 거 있죠? 요게 방아채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사고, 제목이라는 거는 나무 재료죠. 그래서 복수품을, 이거는 뭡니까? 목수의 그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거의 끝을 맞춰 가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그 앞에서 배웠지만 이 화전민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사냥도 안 되고 숯도 못 걷고 그렇죠? 덫도 못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방앗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정된 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장군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한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궁여지책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이런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소문이 나기를 새 술막이라는 건 주막입니다. 주막. 장풍 언네,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장풍 언니네가 발동기, 조화방한가, 그러니까 방앗간, 이거 할 때 방합니다. 하는 걸 사온다고 떠들들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발동기라든가 조화방아는 뭐예요? 훨씬 더 물방앗간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발전된 거죠. 그렇죠? 예. 발전된 그런 기구를 지금 들여왔다는 거예요. 장풍언네가. 아셨죠? 자, 그러면서 떠들어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동기는 하루 쌀을 몇백 말도 찌는다는 거예요. 새술막에 전에부터 있던 물방아도 어때요? 세월이 없으리라. 세월이 없다는 건 매우 일이 더디어서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이 장풍언네는 어떻습니까? 근대화의 문물을 제대로 수용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언네는 아들이 서울 가서 뭘 사왔어요? 발동기를 사왔대요. 발동기. 그러니까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죠.
또 풍채사오고, 그리고 이 미리부터 찢는 이 품삯이 물방아보다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또 아무리 멀어도 일꾼을 시켜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배달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상당하죠. 물건 가격도 싸고 배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발동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지금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대화의 문화의 영향을 가장 잘 수용한 데는 장풍원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대화에 유리하게 적응해가는 장풍원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장군이의 그 방식, 기존의 그 물방앗간 형태의 방앗간을 선택했잖아요. 장군이가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춰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방앗간을 선택한 장군인에는 실패를 맛보겠죠. 그래서 대비 효과. 그래서 장풍원내와 장군이의 대비 효과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 장군이의 뼈저린 실패. 요걸 보여주는 거죠. 아셨죠? 예,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 벼 두어 섬 찍으려고 해도 밤늦도록 관설불을 켜야 된대요. 그리고 북새를 논다 이거예요. 좀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북새를 논다는 건 여러 사람이 막 야단 밥석, 부산 떠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더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해도. 까부름이라는 건요. 키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키를 아시죠, 여러분? 키를 막 흔들어서 곡식에 티나 건불 따위를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키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밤에 잠자다가 이제 실수로 오줌을 싸면 키에다가 곡식을 받으러 돌아다니잖아요. 키 아셨죠? 키. 그래서 키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새를 모두 곡식임자가 가서, 그러니까 곡식임자가 가서 한다는 건 뭡니까? 이러한 노동을 또 곡식임자가 가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장풍원내는 어떻습니까? 품값도 싸고 배달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와서 일을 거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곡식 임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비교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대 방식이 아닌 과거 같은 그 옛 방식을 고수한 이 장군이가 결국 뭐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장군이가요. 아셨죠? 예. 이래서 장군이는 여름 내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날렸단 말이에요. 세월만 날리고 게다가 빚까지 졌죠. 그러니까 중도에 손을 떼어내고 던져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근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우리 그 장군이가요. 그러니까 촌뜨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촌뜨기의 의미가 바로 근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물의 그 상황, 요 상황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촌뜨기의 의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반드시 물어요. 시험에요. 그리고 여기에 딸린 한자성어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설상가상이죠.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렇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런 장군이의 실패를 통해서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일제가 수탈했죠. 또 문명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군이는 어때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했죠. 산이었는데 원래 그렇죠? 예, 화전민이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붓도락 낸데 물 중요하죠.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고인 것을 한참이나 서서 내려다봤어요. 자기 얼굴이 보이겠죠.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거울처럼 맑고 고요하대요. 이게 이분은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한자로 이게 명경지수라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내려다보는 장군이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빛이었다. 누가 불러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 물만 내려보고 있었다. 그렇죠? 이 물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 물의 의미는 제가 이제 옆에 달아놨는데 여러분 시험에 혹시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물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윤동주의 자화상 있죠. 이 운물이라는
이 시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뭐 운물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거울이라든가 아셨죠? 예, 자기를 자신을 비치는 매개체, 뭐 하늘이라든가 뭐 다양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운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장군이는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자, 그렇죠? 인물의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하여 커다란 멍우리돌, 이 멍우리돌이라는 것은 이 멍울처럼 생긴 돌이에요. 그걸 하나 집었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막 간지른 듯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운 듯한 모습으로 반짝반짝 또 송사리떼가 또 보이고 그런데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얼굴을 간지른 듯이 보이기도 하고 자기를 비웃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이 송사리떼가 그 사이에서 알란거리고 이제 몰려다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철버덩, 자 의성어가 크게 지금 이 소리가 나왔죠. 의성어, 그렇죠?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연속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표출된 소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송사리떼를 지금 잡기 위한 시도, 그렇죠? 예, 돌을 던지는 장면이니까 뭐 이러한 모습으로도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장군이 손에 잡히었던 이 몽우리돌은 거울 같은 물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가을 산기슭의 정막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의 돌땅이라는 거는 돌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물속에 던져서요. 입이 광주리만큼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제 얼굴의 그림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광주리만큼 찢어진다는 건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얼굴 그림자밖에 없고 송사리 때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처량한 이 주인공의 모습,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 주는 거고요. 이 장군이 신세를 얘기하고 송사리 때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그런 실패의 과정을 스스로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겪은 자신을 그 일그러진 그림자, 그렇죠? 예, 일그러진 그림자와 같이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장군의 행위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요. 이 실패한 것들은 또 앞에 제시됐지만 안압골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방앗간을 차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은 모든 게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그 비극적인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비참하고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30년대 그 인물들의 모습을, 또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작품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을 갖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